저녁이 되자 경기도의 작은 마을은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밭둑 위를 스치는 바람은 마치 무더웠던 한여름 서쪽 하늘의 기세를 꺾으려는 듯 깻잎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작은 한옥안, 박민의 할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고소한 고등어 조림 냄새가 김치찌개 냄새, 빗방울이 지붕을 사락사락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작은 나무 식탁은 윤이 나도록 닦여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그릇들도 정성스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이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는데 기대와 함께 걱정도 컸습니다. 오늘 성우가 온다고 했지. 화영이도 남편이랑 온다고 했고 혜진이도 올 거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낡은 젓가락들을 조심스럽게 세팅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할머니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바깥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시계는 어느덧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한옥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박민희 할머니는 처마로 나가 마을로 향하는 황토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어 길은 미끄러웠지만 사랑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에 돌아봤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혜진이었습니다. 작은 우산을 든 채 옷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아, 화영이는 다 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니? 혜진이는 젖은 머리를 털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들 바빠서 못 온대요. 엄마. 형은 일이 급하다고 하고 화영이 누나는 남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혜진이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수건으로 아들의 머리를 닦아주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단 둘이 마주 앉은 식탁에서 박민희 할머니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와서 엄마는 기쁘다. 엄마가 만든 고등어 조림, 맛은 있니? 혜진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향에 온 이유는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혜진이는 이곳저곳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월세는 곧바닥을 드러낼 지경이었고 친구들은 빚 때문에 그를 피했습니다. 이제 혜진이가 기댈 곳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혜진이에게 고등어 한 조각을 건네려 했지만 혜진이는 수저를 밀어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는 혜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무슨 일인데? 얘기해보렴.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혜진이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처럼 따뜻했던 저녁 식사 분위기를 망쳐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멈칫하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애지중지 키운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월세를 좀 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일자리 구하면 꼭 갚을게요. 혜진이는 엄마가 거절할까봐 불안한 듯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박민희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혜진이는 엄마에게 돈을 빌렸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혜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이 밥밖에 없어. 만약 필요하다면 엄마가 너에게 줄게. 하지만 기억하렴. 이곳은 내 아버지의 땅이고 엄마가 평생을 바친 곳이란다. 이곳을 가져간다면 엄마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없게 돼. 할머니의 말은 마치 체념 섞인 간절한 호소 같았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혜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박민희 할머니는 여전히 처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황토길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떨어진 마을길을 바라보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성호와 화영이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할머니를 감싸는 건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게 잘못된 걸까? 왜 자식들은 올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고 다투기만 하는 걸까? 도대체 애정은 어디로 간 걸까? 할머니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모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 줄 거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식어버린 고등어 조림 냄비에는 오지 않은 자식들을 위해 남겨둔 생선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온 마을에 닭 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박민희 할머니가 갖다 온 무청을 다듬고 있는 처마 위를 비췄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이 무청을 시장에 내다 팔 계획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처럼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묵묵히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찡했지만 이내 필요한 돈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생각에는요. 이 땅을 파는 게 어때요? 박민희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 팔아야 하는 거니? 이 땅은 엄마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고 너희들이 태어난 곳이잖니. 혜진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불만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땅을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시골에 있는 집은 돈이 안 되잖아요. 곧 개발될 거라고 하니까 지금 팔아서 돈 받고 도시로 가서 형이랑 같이 사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할머니는 무청 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가 이미 말했지. 이 땅은 너희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라고. 엄마가 이 땅을 지키는 건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야. 나중에 힘들 때, 돌아올 곳이 필요할 때, 이곳이 항상 너희들의 집이 되어줄 거야. 혜진이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땅을 지키려 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정오가 되어 박민희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오토바이 2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성호와 화영이가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둘 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초라한 할머니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자식을 보고 기쁨에 겨워했습니다. 성호야, 화영아, 엄마에게 미리 말도 없이 어서 들어오렴. 밥 지어줄게. 성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오래 있을 건 아니고요. 오늘 급히 온 건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식들이 좀처럼 고향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온다면 분명히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작은 한옥에서 성호와 화영이는 박민희 할머니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성호는 미리 준비해둔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개발 계획이 곧 발표될 거라고 하던데. 땅을 지금 팔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쉬셔야죠. 엄마도 이제 도시로 와서 형이랑 같이 편하게 살아요. 화영이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나이 드셨잖아요. 땅을 갖고 뭐 하려고요? 땅 팔아서 돈을 나누면 우리도 돈을 좀 받고 엄마는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잖아요. 박민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 성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엄마한테 지금 땅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랑 같이 살면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화영이 또한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땅 팔아요. 엄마 혼자 이 땅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들의 말은 마치 송곳처럼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애써 참으려고 했습니다. 너희 말이 맞아. 엄마는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지키는 거야. 이곳은 너희 아버지의 피와 땀이 깃든 곳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던 곳이야. 엄마는 여기를 팔 수 없어. 성호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집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엄마 때문에 도시에서 빚만 늘어가요. 누나는 애 키워야 하고 남편도 힘들어요. 우리를 안 도와주실 거에. 화영이도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땅을 지키는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땅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엄마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박민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다툼은 계속되었고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러자 혜진이가 방에서 나오며 형 누나의 목소리에 합류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엄마는 땅을 팔아야 해요. 시골에서 엄마 혼자서는 오래 못 살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됐어. 땅이 갖고 싶으면 가져가. 하지만 너희에겐 땅만 남고 엄마는 이제 너희랑 같이 살 수 없어. 말을 마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아무도 땅을 팔 계획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성호와 화영이는 마을 어귀에서 만나 땅을 파는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했습니다. 화영이가 말했습니다. 땅을 3명이 나누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엄마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드리면 되죠. 성호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3명이서 나누면 얼마 안 남잖아요. 나는 빚도 있고 엄마가 돈을 많이 가져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혜진이가 지나가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끼어들었습니다. 차라리 엄마 돈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속아 돈을 잃을 수 있잖아요. 화영이는 동의했지만 성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세 사람은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박민희 할머니의 감정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마을을 감싸고 있는 늦은 오후의 햇살은 박민희 할머니의 작은 한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호와 화영이, 혜진이는 모두 할머니에게 땅을 팔라고 재촉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집터가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을 힘들게 키워왔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박민희 할머니는 밭으로 나가 밭고랑, 바나나 나무, 그리고 집 옆에 있는 큰 망고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을 때 남편이 심었던 나무로 할머니에게 수많은 계절 동안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의 거친 표면에 손을 대고 마치 먼저 떠난 남편에게 말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땅을 팔고 싶어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할까요? 강풍이 불어와 망고잎이 할머니 발치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앙상한 나뭇잎을 바라보며 마치 이 땅이 자신의 손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듯한 텅 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성호와 화영, 혜진이는 기대에 찬 모습으로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땅을 팔기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자 박민희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고민했어.
너희들이 땅을 팔라고 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성우는 초조한 듯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엄마? 말씀만 하세요. 땅을 팔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할머니는 성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에게 작은 텃밭 하나를 남겨주면 좋겠어. 엄마가 채소를 심고 망고나무를 돌볼 수 있는 곳 말이야. 많이 필요하지 않아. 엄마가 여기서 마지막 날까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면 돼. 세 자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땅 전체를 원하지 엄마에게 텃밭이 있는 땅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화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엄마가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텃밭이 있으면 뭐해요? 나이도 드셨는데 어떻게 채소를 심어요? 우리가 엄마를 도시로 데려갈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민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아. 이곳은 내가 평생을 보낸 곳이고 나의 집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몫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 텃밭만은 포기할 수 없어. 성호는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우리를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도시로 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 되지.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은 할머니를 절벽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오직 땅의 가치만 생각할 뿐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땅 전부를 팔기로 결정했다. 할머니가 동의하자 세 자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이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당장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서 땅 가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마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성호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엄마는 이제 쉬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화영이는 할머니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랑 같이 도시로 가서 편하게 살면 돼요. 제가 엄마를 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박민희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돌아서 평생을 함께 해온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텃밭의 모든 채소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할머니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민희 할머니의 땅은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성호와 화영, 혜진이는 돈을 재빨리 나누고 할머니는 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집과 텃밭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넘기는 날, 할머니는 마당 구석에 서서 사람들이 땅을 측정하고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고 그녀는 과연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판 후 자식들은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데려가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도시로 데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에서 몇 달만 지내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죠. 하지만 성호의 집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짐짝처럼 여겼습니다. 식사 때마다 며느리는 일부러 적은 양의 음식을 내놓았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음식을 더 주려고 하자 며느리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 애들 것 좀 남겨주세요. 얘네들은 많이 먹어야 성장하거든요. 엄마는 좀 참으세요. 그녀의 말은 할머니를 이 집안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느끼게 했습니다. 가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작은 골목을 바라보며 옛날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났던 그때를. 다음은 화영이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남편이 있는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화영이의 남편은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을 싫어했고, 화영이 또한 남편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한 번은 다툼 후에 화영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더 이상 있지 마세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엄마가 여기 있는 것을 싫어해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화영이의 말에 할머니는 그저 슬픈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곳도 자신을 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희 할머니는 성호의 집 뒤에 있는 작은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단 몇 평밖에 되지 않았고 낡은 싱글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밖은 부엌이었는데 매일 아침 할머니는 냄비와 프라이팬 부딪히는 소리, 며느리가 집안일에 대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말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베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성호 또한 아내의 편을 들며 미란이 할머니를 짐이라고 말할 때마다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청 된장국, 고깃찜, 그리고 오이 장아찌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기 한 조각을 집어 밥그릇에 넣으려 하자 미란이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고기는 조금만 드세요. 아이들이 먹어야 할 거니까. 애들은 지금 한창 클 때라서 많이 먹여야 해요. 박민희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젓가락 위에 있던 고기는 밥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늙어서 채소 먹으면 돼. 성호는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란의 말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족을 위해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밥과 나물만 먹었고 고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싱글 침대에 누워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민의 할머니와 며느리 미란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미란은 할머니를 탓할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을 어지럽혔다는 것부터 손자 공부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까지. 한 번은 할머니가 손자가 숙제를 틀린 것을 지적하자 미란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애들을 제가 가르치게 놔두세요. 엄마는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걸 모르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 다 망친다고요. 그 말은 마치 할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은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마치 잉여 인간 같아요. 우리 그냥 떠날까요? 애들 편하게 살게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라는 성호에게 할머니를 화영이 집으로 보내서 함께 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동의했습니다. 엄마, 화영이 누나네 집에 가서 몇 달 지내시는 게 어때요?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엄마도 즐거우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박민희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호가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내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화영이 집으로 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영이의 남편은 이미 할머니를 싫어했고 그녀의 방문은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손녀에게 낡은 옷을 기워주고 있을 때 화영이의 남편은 퇴근 후 돌아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어머니를 집에 안 보내? 우리가 호텔이라도 되냐? 왜 이렇게 계속 얹혀 살게 놔둬? 화영이는 재빨리 남편을 달랬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엄마는 여기 잠깐만 있다가 갈 거야. 하지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화영이는 할머니를 보며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보셨잖아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엄마도 편하지 않고 저도 힘들어요. 그냥 막내인 혜진이한테 가세요. 걔는 아직 젊으니까 엄마 더 잘 보살펴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영이의 말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짐인가 보다. 애들 말이 다 맞아. 며칠 후 박민희 할머니는 화영이의 집을 떠나 혜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할머니가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효리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온 이후로 효리는 할머니를 피하려 했고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는 방을 정리하다가 할머니가 땅을 판 돈을 발견했습니다. 효리는 돈을 보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효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 돈이 많으면 왜 우리한테 맡기라고 안 하는 거야? 엄마 나이도 많으신데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혜진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필요하면 엄마가 우리에게 줄 거고. 하지만 효리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효리는 할머니의 돈을 훔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엄마가 우리 돈 훔쳐갔어요. 몇백만 원이나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안 가져갔어. 그런 짓 절대 안 해. 혜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돈이 없어진 거야? 엄마, 만약 돈이 필요하면 말해줘요. 이런 부끄러운 짓 하지 마시고요. 아들의 말은 마치 할머니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짐을 싸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아는 채 어둠 속에서 혜진이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달빛은 가려져 있었으며 희미한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작은 방에서 박민희 할머니는 침대에 걸터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움켜쥐었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자식들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혹시 내가 너무 귀찮게 한 걸까요? 여보, 내가 이 집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할머니는 목이 메었고 짐을 챙겨 어두운 방을 나섰습니다. 오래된 옷까지 몇 벌은 가방에 잘 정리되어 있었고 남편의 낡은 목도리도 함께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챙겨 주머니에 넣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옥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할머니가 노년에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생각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조차도 할머니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익숙한 마을길을 걸으며 박민희 할머니는 가슴에 아픔을 짊어진 듯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거짓 누명을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밤하늘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보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집집마다에서 들려왔고 풀숲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는 더욱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걸었고 발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길가에 있는 나무 밑에 앉아 쉬었습니다. 나는 늙었어. 이대로 어떻게 계속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만약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과 자식들이 어렸을 때 할머니 옆을 떠나지 않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희 할머니는 길가의 돌벤치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었고 야른 겉옷은 새벽 추위로부터 할머니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에 잠겨있던 할머니에게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언제부터 계셨어요? 박민희 할머니는 고개를 들자 앳되고 수수한 차림의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음식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할머니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빵이랑 물 좀 가져왔어요. 드시고 기운 내세요. 박민희 할머니는 머뭇거렸지만 이내 그 젊은 여성이 건네는 빵을 받아 몇 입 베어 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밤새 걸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집이 없으세요? 혹시 길을 잃으신 건가요?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민희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집이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 말을 듣자 그 젊은 여성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 또한 엄마의 보살핌을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혼자 살고 있지만 작은 가게도 있고 할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미나였고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좁고 소박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박민희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방 한쪽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민희 할머니는 그 젊은 여성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동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미나는 할머니의 친자식보다 더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대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민희 할머니는 자신의 삶과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자식들에게 냉대받았던 슬픔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미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 자녀분들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가요. 할머니께서는 그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그들은 할머니의 소중함을 잊은 것 같아요. 미나의 말에 박민희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잊게 만든 이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나와 함께 지내는 동안 박민희 할머니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잔소리나 비난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미나를 도와 가게를 정리하고 마당에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둘이서 앉아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못되게 대했어도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잘 지낼까?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찾아올까? 한편 새 자식들의 집에서는 박민희 할머니의 부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의 집에서 미라는 할머니가 없는 것이 편안했지만 성호의 아들은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어린 아들의 질문에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영이의 집에서는 남편이 할머니를 붙잡아 두지 못한 아내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떠남으로써 화영이 불효녀라는 소리를 듣고 동료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어머니가 떠난 뒤 텅 빈 방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 효린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혜진이는 점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의 집에서 캄캄한 방에 작은 불빛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성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어머니의 모습, 야윈 얼굴,
슬픈 눈빛, 그리고 집을 떠날 때 떨리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잠에 취해 멍해진 성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광활한 평원에 서서 비를 맞으며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고 점점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쫓아갔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갔고 결국 텅 빈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꿈에 잠에서 깬 성호는 일어나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내 미라는 잠에서 깨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치면서 난리야? 성호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감쌌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가 떠난 것이 단지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화영이와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엄마를 다시 찾아야 해. 만약 우리에게 아주 작은 효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엄마를 찾자. 화영이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다투었던 기억, 가슴 아픈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상황 때문이라고 자신을 변명하려 했지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그는 집이 기이하게 텅 비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항상 효린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없으니 집안이 썰렁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를 찾아야 해요. 저도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세 사람은 어머니를 찾기로 했지만 광활한 경기도 땅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호와 화영, 혜진이는 각자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옛 지인들, 시장에서 어머니에게 채소를 샀던 사람들부터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 보셨어요? 화영이는 어머니의 오랜 단골이었던 채소 가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에는 못 봤지. 그 할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하던데. 세상에, 자식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내쫓을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화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호는 먼 친척들을 찾아갔지만 어디에서도 박민희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 친척은 성호를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형제인데 어머니를 혼자 떠돌게 하니?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니? 그 말에 성호는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색한 끝에 혜진이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며칠 전에 길에서 길을 잃은 듯한 노인을 태워 근처 작은 시장으로 데려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자리를 찾으러 간다고 하셨지. 나는 안타까워서 돈도 안 받았는데 그 후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택시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소식을 성호와 화영이에게 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택시 운전사가 알려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세 사람은 각자 흩어져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와 화영이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고 혜진이는 시장 뒷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잡화 가게에 도착했을 때 혜진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혜진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앙상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는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저 왔어요. 박민희 할머니는 돌아보았고 눈빛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이를 알아본 할머니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현실이 아닌 듯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말을 했습니다. 혜진아, 정말 내가 맞니?
혜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눈물이 두 사람의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성호와 화영이 또한 그 모습에 도착했고 모두 감격했습니다. 엄마, 화영이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성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를 때리거나 욕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엄마, 우리는 엄마의 자격이 없지만 다시 돌아와 주세요. 박민희 할머니는 세 자식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자식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녀를 덮어주는 것은 비난이 아닌 자식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를 탓하지 않아. 너희들이 잘못을 깨달았다는 걸 알면 엄마는 충분해. 이 땅에서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네 사람은 시장에서 울먹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은 슬펐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와 화영, 혜진이는 할머니가 떠난 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기적이었던 행동들을 후회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엄마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게요. 화영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시는 엄마를 울게 하지 않겠어요. 혜진이는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박민희 할머니는 오랜 고난 끝에 자식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집에는 익숙했던 가구들이 없었고 마당과 땅은 팔려버린 후였습니다. 하지만 성호와 화영이는 땅을 다시 찾기로 했고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기에 더욱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자라왔던 망고, 나무 옆에 있는 낡은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과거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망고 나무의 거친 표면을 쓰다듬으며 살아있는 동안 이 나무를 심었던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슬픔이 아닌 평온함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화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엄마가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는 것도 잊지 않을게요. 자식들의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세 자식들은 다시 모여 앉아 상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다투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잘못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땅은 이미 잃어버렸지만 엄마까지 잃을 수는 없어. 예전의 집을 다시 짓고 엄마를 편하게 살 수 있게 하. 혜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집을 다시 짓는 것 외에도 앞으로 엄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무관심했어요. 더 이상 엄마를 외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화영이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이미 우리를 용서해줬지만 우리는 무언가로 보답해야 해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해요. 삶의 방식에서부터 서로를 대하는 방식까지. 박민희 할머니는 자식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가족의 화합을 보았습니다. 세 자녀와 가족들은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는 추가 근무를 하면서 돈을 모아 옛집을 다시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호는 과거 땅을 샀던 사람에게 돈을 더 지불하고 다시 땅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땅 주인이 판매를 거부했지만 성호가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땅을 다시 팔았습니다. 화영이는 엄마를 더 많이 돌보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산책시키거나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엄마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주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집은 다시 지어졌고 예전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심었던 망고 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변화된 가족을 증명하는 증인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변했습니다. 성우는 아내에게 휘둘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내의 부당한 말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박민의 할머니가 집에 너무 오래 머문다고 불평하자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분이야. 만약 당신이 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신이 나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야. 미란은 처음에는 반박했지만 성우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이는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했던 과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경청했고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슬퍼할 때는 항상 옆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혜진이는 아내에게 휘둘리던 막내에서 벗어나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엄마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아내도 혜진이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효리는 박민의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했고 가족들의 관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민의 할머니는 처마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자식들이 밭에 채소를 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호와 화영, 혜진이는 옛날처럼 즐겁게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만든 건 예뻐요. 화영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신경 써서 심을게요. 다시는 풀 한 폭이 도달하지 못하도록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돕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마음이 편하단다. 혜진이는 따뜻한 차를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맛은 모르겠지만요. 할머니는 웃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맛이 있든 없든 내가 엄마를 생각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해. 가족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다툼과 비난 대신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황혼 아래에서 박민희 할머니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이 행복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인생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식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쳐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시간이 흘러 박민희 할머니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졌습니다. 다시 지어진 작은 한옥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처마에 앉아 자식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를 바라보았고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주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할머니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성호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를 모시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없으면 제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지난 몇 년 동안 슬프게 해서 죄송해요. 박민희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부모로서는 자식을 오래 원망할 수 없단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특별한 가족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화영이와 혜진이도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은 다시 함께 모여 어머니의 일주기를 맞아 성대한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옛 나무 식탁 위에는 박민희 할머니가 좋아하던 음식, 고등어 조림, 김치찌개, 나물, 그리고 된장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음식을 직접 준비했고
예전처럼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맛있게 드셔야 해요. 제가 요리 실력이 부족하지만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할게요. 미란의 말에 박민의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미란을 바라보고 그 다음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식사는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민희 할머니는 손주들과 자식들을 바라보았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박민희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쉽게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하던 가벼운 일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마당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성호와 화영이는 할머니를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암이 마지막 단계이고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할머니와 자식들은 절망했습니다. 성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화영이는 흐느껴 울었고 혜진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민희 할머니는 자신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집으로 돌아가 자식들과 손주들의 곁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너희들과 함께 집에서 손주들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죽고 싶어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동의했고 그 후 그들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성호는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화영이는 엄마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방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혜진이는 엄마 곁에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엄마의 슬픔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민희 할머니는 모든 자식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자식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결코 짧지도 않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엄마가 너희를 잃을 뻔했던 것처럼 서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 할머니는 한 명 한 명 자식들을 바라보며 당부했습니다. 성호야, 너는 맞으니까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해. 화영아, 너는 엄마가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너도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부분이란 것을 잊지 마렴. 혜진아, 너는 막내니까 항상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하렴. 남들이 너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세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저희는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잘 살게요. 며칠 후, 박민희 할머니는 고요한 아침 잠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호는 엄마를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고 미소를 짓고 있는 듯했습니다. 자식들아, 엄마 먼저 간다. 그것은 할머니가 베개 옆에 놓아둔 종이 위에 쓰인 글귀였습니다. 글씨는 어설펐지만 자식들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세 자녀는 할머니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호는 올바른 형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화영이는 전보다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혜진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민희 할머니의 가르침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자녀들은 그 가르침을 손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할머니가 심었던 망고,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성호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분명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화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아. 가족은 엄마가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혜진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가족일 거예요. 박민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 교훈은 사랑,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떠난 후에는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완전해도 가족이야말로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